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오늘 뉴스에 정부에서, 물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부세도 없애고 상속세도 없애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근거가 되겠죠. 낮추겠다 하는, 결국은 상속세를 벌써 오래전부터 상속세가 과중하다, 상속세를 낮추자, 없애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텐데, 그래 지금 대폭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상속세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죠. 이 상속세를 낮춘다, 그 뒤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국민을 설득하는 그들의 그 화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낮추는 이유가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 지금의 상속세라는 것이 자녀가 많은 집에게 불리한 제도다. 그래서 상속세는 대폭 낮추고 또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구 많은 이유 중에 지금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좋은 일로 다들 인식을 하죠. 그들에게 불리하다, 자녀가 많은 집에 불리하다. 그런데 상속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데 빈곤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상속이 대체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몇십 퍼센트 이걸 깎아내리고 안 내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나 돈은 아깝겠지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인 겁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상속세가 자녀가 많은 집에 불리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이야기고, 상속세 없애는 것은 결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다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것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법인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 받는다고 돈 생기지 않으니까 상속 당시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그때까지도 아닙니다. 이익을 남겨서 그 다음에 그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그때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리듬만 잘 타면 천년 만년 상속세 안 낼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개미군단, 거기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속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많은
그런 집에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쁘다. 기업이 상속을 받으면 당장 상속세 내고 나면 기업의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팔 때 그때 상속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가령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 집을 안 팔면 계속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거겠죠. 왜 법을 적용할 때 이럴 때와 저럴 때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느냐. 참 그런 거 안 따지기로 했으니까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당들이 서로 말을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찬성을 해주고, 그게 이제 일정 비율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 정당의 홍보단처럼 어쩌다가 한 번씩 모이면 팬클럽처럼 모여서 밥도 한번 사고, 어디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 초대장도 하나씩 보내주고, 그 맛에 그래서 또 이 논거들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선전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일정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 제1당과 제2당이 이것을 모두 좋다고 하게 되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폭 줄이고 또 종부세도 없애버리고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게 좀 문제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정부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들이 청년 정치를 하는가 보다 하고 의심을 좀 했었죠. 이제 보니 청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정부가 미래를 청년을 위한 미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청년 대 청년 아닌 국민으로 나눠서 청년의 나라로 가고 나머지는 잉여인간으로 될 수 있으면 재산을 다 내놓고 빨리 사라져 줬으면 하는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피상적인 거였습니다. 표면적인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정치권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청년이 아니라 국민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그룹을 나누고 있구나. 이제 그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까이 간 이런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많으면 청년하고 같은 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대대적인 세금을 포기하는 이런 그 법 개정, 종부세 폐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정부, 그런 나라의 제일 정당, 거기서 내놓을 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의견이 합치됐습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법이 바뀌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바로 이것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고 또 그런 논거를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정보로서 막 제공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뉴스로서도 나오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바로 프로파간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것이 순수성이 결여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디올백, 뇌물 의심이 되는 디올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에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국민을 일자 무식으로 보는, 즉 그런 식의 근거를 대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결정이 옳기 때문에 검찰은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했었죠. 방금 이야기한 상속세하고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리가 없습니다. 법리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그야말로 헌법기관이 그게 맞다고 국민에게 내세우는 것이죠. 흔한 말로 무엇이 됐든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100번 해라.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면 100번 해라. 그러면 그게 통할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료계에서 이제 휴업을 하겠다고 했죠. 우리가 볼 때는 강대강 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 가령 의료계에서 하루 동안 휴진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하고 어떻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하루 휴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하루 휴진한다면 15일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루 쉬면 큰일 났다고 환자들 어떤 그 단체가 나서서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위기감에서 항의를 하는데, 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합니까? 정부는 15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방법이 아니죠. 같이 살자는 것이 아니고 너만 죽어라. 어떻게 해도 의료계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은 의사가 진료를 멈추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에 뭐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에게 제시되고 있는 정보는 순수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내일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그 집에 오늘 저녁에 우산장수가 들이닥치는 이런 식입니다. 내일 비가 올 거다 하면서. 이번 의료계의 휴진, 이게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 뉴스에서 이상한 거 눈치채셨습니까? 조선일보는 처음 나오자마자 그 의료계의 휴진에 동참 안 할 거다, 과거에도 안 했다, 비율이 얼마다, 이런 뉴스부터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안 한다고 했다. 무슨 아동병원이
아동병원 누가 안 한다고 했다, 뭐 어디서 누가 안 한다고 했다 이러다가 최근에는 인천에 있는 그 어떤 병원장이 이 의료계 휴진으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생명을 구했다 이러면서 헤드라인에 띄웠습니다. 근데 그거 6월 11일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6월 12일에 맹장수술한 사례입니다. 좋은 일 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병원장이 의료계에서 휴진을 한다,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까지 해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였다. 그 다 지난 뉴스를 6월 15일 이렇게 돼서 그걸 띄우고 앞에 내세우고 각 그 언론사마다 그게 미담처럼 앞에 올라갔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맹장수술한 거, 그것도 맹장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쓰고 충수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아마 그게 맹장염인지 모르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고 지금 휴진을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그게 정부가 그러는지 뒤에 기업이 있는지 아무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의 판단을 세워서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 언론사들이, 그 큰 언론사들이 나서서 저 사람들 저래봤자 따라주지 않는다, 또 하루 휴진을 한다 그러면 신고를 해라. 아니 가만히 있다가 이 여름에 의사들이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아픕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사정은 많죠. 하루 전에 그냥 써붙이고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휴업 신고를 하라고 했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또 뉴스로 저 의료단체는 단합이 안 된다, 저건 소수의 의견이다, 그래 휴업 신고한 데가 4%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소위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동아 이런 데서 싣고 이제 연합뉴스도 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전공의 모임의 대표 박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난 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원수를 대하는 정도로 무려 14시간인가? 그 긴, 하여튼 140분인가? 그런 긴 시간을 내서 특별히 예우를 하면서 경칭을 쓰면서 만났다 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저 의협 비난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뜻이 다르다 이러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 전공의들도 현재 박단 씨하고 전공의들의 뜻이 같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적국, 그 적대하고 있는 나라에 여러 가지 이간질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기에다 대고 위협 사격을 하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뭐 의협이 하는 것이 옳다, 반드시 휴진을 하도록 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뉴스로 국민 앞에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의협 쪽에서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자기들의 운명을 정부가 이렇게 비틀고 바꿔놓는 데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메이저 언론이 이렇게 하면 의사단체가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저런 행동을 국민들 개인에게, 국민들 어쩌면은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국민 대중에게 쓰게 되면 그야 죽음의 위협을, 숨막히는 그런 그 폭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모든 정보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있고, 또 그 정보를 손쉽게 이렇게 클릭해서 혹은 내 전화기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읽음으로 해서 내 머리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의사결정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이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곳은 이거 진짜 물체입니다. 여기 내가 앉아 있어도 내려앉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 내가 땅을 구르면 땅이 울리는 이 진실, 사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서 그 대통령도 항상 분칠하고 그걸 사진을 또 보정하고 나오는 사람들, 남자들도 그렇고 다들 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다듬어서 쳐다보는 방향이나 손짓이나 이것도 시나리오에 따라서 온통 광대들만 있습니다. 게다가 그 광대가 제 역량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사진도 손을 보고 보정을 하고 영상도 필터로 다듬어서 조명도 따로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온통 허구투성입니다. 픽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술이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는 좋은 기술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소수 그룹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먹고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기술이 백해무익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잃고, 전에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지 않았는데 요새는 대놓고 위세를 떠는 경우도 있고, 또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갑질을 하고, 그야말로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찾아서 보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밖에 보이고 있는 뉴스, 밖에 보이고 있는 정보가 다 뒤에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보내는 것들이다.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은 깨달은 자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부처가 되어야, 열애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